자, 이번에는 추상 메서드라고 하는 주제를 소개해 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드는 메서드는 일단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죠. 여기 화면에 있는 네모 박스요. 퍼블릭 보이드 헬로 괄호 안에 파라미터 적당히 넣고요. 그러니까 메서드 선언부라고 합니다. 접근 한정자, 리턴 타입, 메서드 이름 적고 그 뒤에 파라미터 넣고. 그래서 괄호 열어갖고 안에 내용 구현하면 되죠. 추상 메서드는요, 이 구조에서 선언부만 갖고요, 본체를 안 가져가요. 그러니까 중괄호 이 안에 내용, 중괄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리턴 타입을 명시하기 전에 어브스트랙트라고 하는 예약어를 적용해서 추상 메서드임을 알립니다. 이렇게 세미콜론 찍고 끝나요. 메서드 선언만 하고. 자, 추상 메서드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추상 메서드를 하나 이상 포함하면은, 메서드는 클래스에 들어가죠? 어떤 클래스가 추상 메서드를 하나 이상 포함하면 걔는 추상 클래스라고 불러요. 일반적인 메서드하고 멤버 변수를 포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추상 메서드까지 더불어서 같이 가진 거예요. 이 추상 클래스의 특징은요, 객체를 선언할 수는 있지만 할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new를 못 써요. 클래스 선언할 때 클래스 앞에 어브스트랙트한 예약어를 적용을 해야 돼요. 추상 메서드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클래스는 무조건 추상 클래스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이름에 이렇게 어브스트랙트가 있으면 선언은 할 수 있는데 할당이 안 돼요. RNA 에러가 돼요. 자, 이게 이제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녀석의 문법적인 규칙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떤 경우에 사용하느냐? new를 써서 직접적으로 객체는 못 만들지만 상속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될 수는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는 자식한테는 하나의 규칙이 생깁니다. 무조건 부모가 갖고 있는 추상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해야 돼요. 이게 하나의 그 규칙으로 잡혀요. 오버라이드를 하지 않으면 컴파일 시에 에러가 나요. 자,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래밍 어떤 패러다임은 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도 마찬가지긴 한데 객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게 되면은 이 코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나온다 다 짠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저딴 짓을 왜 해야 되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객체 지향 언어는 처음부터 팀전을 목적으로 나온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명이 같이 작업하지 않으면 언어가 주는 그 혜택을 100% 다 보지를 못해요. 애당초 여러 명이 동시 작업한다고 전제하고 나오네요. 자, 우리가 아까 그 프로토스 클래스를 만들었죠? 자, 다이어그램으로 봅시다. 프로토스 클래스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여기 부모 클래스의 move하고 attack이라는 메서드를 정의하는데 앞에다가 abstract라고 키워드를 적으면 얘가 이제 추상화된 애다라고 명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이어그램에서는 이렇게 기울인 꼴로 나와요. 그러면은 클래스 이름에도 abstract라고 키워드를 적어줘야겠죠? 그러면 클래스 이름 앞에 A라고 붙어요. 그럼 얘는 이제 설계도를 딱 보면 아 얘는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애구나 라고 되는 거야. 자, 프로토스라는 클래스, 그 다음에 우리가 전 단원 예제에서 질럿, 그리고 드라곤 이렇게 세 개의 클래스를 만들었죠. 이거를 세 명이서 팀을 짜서 작업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저하고 그 다음에 길주님하고 재한님하고 셋이 팀이라고 칩시다. 그래, 딱 봐도 내가 좀 더 잘하지. 그래서 이제 내가 주도해서 규칙을 정했어. 일단은 어차피 같은 종족이니까 기본적인 특성을 같이 가져가자. 그리고 아까 그 뭐지? 배열로 만들어서 이렇게
부대 지정을 하려면 아까 봤듯이 프로토스한테 상속받은 메서드를 똑같이 구현을 해야 메서드 이름이 똑같으니까 반복문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전 단원 예제를 생각하시면 돼요. 전 단원 예제를 생각하면서 그럼 이제 기본적인 특성들은 내가 정의를 할 테니까 내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 할 테니까 얘네들을 상속받아서 써라. 그러면은 여기 재현님하고 길주님은 이거 굳이 코딩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반복문 돌리면서 메서드를 다 일괄되게 호출해야 부대 지정할 때 처리가 편하니까. 안 그러면 아까 if문으로 일일이 다 검사했잖아요. 그러니까 메서드를 똑같이 이름을 통일해야 그 작성하는 게 좀 더 편해지니까 핸드폰을 뒤집어놔. 그럼 시리가 응답을 안 해. 그러니까 우리 메서드를 무브와 어택으로 이름을 통일해서 만들자. 라고 그냥 구두상으로만 약속을 한 거야. 근데 꼭 삐뚤어진 애가 있어. 그렇게 약속했으면 나는 어택이라는 이름 마음에 안 드는데? 이름 바꿔서 다르게 하고 싶어. 라고 이 친구가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요 많은 거를 직접 코딩하기는 귀찮거든. 그래가지고 프로토스를 상속은 받대. 어택이라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드를 안 하고 자기 나름대로 뭐 어택, 뭐 타겟,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본인이 직접 정한 거예요. 꼭 그렇게 조별과제하면 튀는 애 하나씩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었죠. 메서드 이름을 오버라이드 안 하면 그냥 새로 정의한 메서드로 인식하지 딱히 에러 나진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제 한 명이 그렇게 튀면 다 같이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안해. 얼마나 꼴 보고 싶겠어. 그쵸? 상황이 그렇잖아. 다 같이 하자고 약속했는데 혼자 튀잖아. 혼자 그렇게 특출나고 싶어 하는 애가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 꾀를 낸 거예요. 무브하고 어택이라는 메서드. 이거는 다 코딩하기 싫지? 내가 단축키 안 알려줬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거 다 직접 코딩해야 되잖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대신에 내가 이 프로토스 클래스를 요 메서드 두 개를 추상 메서드로 숨겨놔요. 그러면 재현님은 어떻게 해? 약속대로 사전에 약속한 대로 진행할 길주님은 문제 없어요. 근데 혼자 튀고 싶으면 이 많은 코드를 직접 코딩하기 싫은 그 경우에는 일단 상속을 슬쩍 받을 거 아니야. 그러고 나는 어택이라고 안 하고 다르게 해야지 라고 했지만 얘가 추상화가 돼 있어. 그럼 이거를 오버라이드 안 하면 에러나. 일단 빨간 줄 쫙쫙 가고요. 그러니까 추상화는 여러 명이 동시 작업할 때 규칙을 강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전이라고 애당초 프로그래밍 자체가 팀전이라는 걸 전제하지 않으면 절대 이해가 안 가는 개념이야. 그래서 대체로 이제 어떤 회사에서 직급에 장자 붙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주로 선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안에 구현부를 일일이 다 만들진 않아. 큰 틀만 잡아주는 거지. 그래서 큰 틀을 잡으면서 이제 내가 어떤 기본 틀을 잡으면서 메서드 구현하고 추상 메서드 안에 막 넣었단 말이야. 그러면 내 후임한테 이거 상속받고 여기서 재정의할 것만 알아서 안에 내용만 채워넣어. 라고 업무 지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자 간에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질럿하고 드라곤은 무브하고 어택을 오버라이드 하지 않고서는 못 베기게 돼. 안에 괄호 안을 비워놓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무브하고 어택은 메소드는 만들어 놔야 돼. 이게 추상화예요. 자, 그래서 아까처럼 프로토스를 구현을 했어요. 프로토스 클래스 만들면서 어브스트랙트라고 이제 추상 클래스 정의했죠. 이름, 체력, 속도, 초당 공격력, 생성자, 게터, 세터, 투스트링까지는 아까 전 단원 예제랑 똑같습니다. 그냥 복사해서 갖고 오세요. 그 다음에 무브하고 어택만 이렇게 추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이걸 상속받는 질럿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상속을 받았죠. 상속받으면 일단 에러나. 자, 마우스 올리면 질럿은 임플리먼트가 재정이에요.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를 재정의 하는 거야. 어브스트랙트 메서드, 프로토스.점 어택을 재정의 해야 된다라고 벌써 에러 메시지 빵빵 나오잖아. 프로토스.점 무브를 재정의 해야 된다라고 빵빵 나오죠. 그 다음에 슈퍼 컨스트럭처 프로토스. 자, 부모에 대한 생성자를 재정해야 된다라고 또 메시지 나오잖아요. 질럿에서 이런 문제가 나고 있대.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보면, 자, 이제 이 마우스 눌렀을 때 말풍선 나는 거 꺼놓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이 기능이 작동 안 해. 엄청 후회할 거예요. 다시 켜놔요. 빠른 수정. 누르면 기능 나오죠? 단축키 컨트롤 쉼표입니다. 아이씨, 컨트롤 쉼표 아니네. 아, 컨트롤 점이구나. 컨트롤 점. 자, add unimplemented method. 재정이 되지 않은 메서드 추가. 임플리먼트가 부모 거 재정의 하는 거예요. 오버라이드를 통틀어서 임플리먼트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있죠. add constructor 질럿. 괄호 모양 보면 이거 생성자지. 이거를 딱딱 눌러주는 거야. 컨트롤 점 눌러서 일단 생성자부터 추가해. 또 컨트롤 점 눌러. 그 다음에 메서드 추가해. 안에만 채워 넣는 거예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는 이 틀까지야. 자, 우리가 아직 진도상 배우진 않았지만, 스로우가 뭐였어요? 에러 발생시키는 구문이었지? 자, 이 상태로 그냥 질럿에 대한 무브와 어택을 호출하면 여기서 에러가 발생해. 딱 뽀록 나는 거지, 재정해놓고 안에 안 채워넣었다는 거. 뽀록 안 나려면 여기 안에 지우고 내용을 채워 넣어야겠죠. 그러니까 코딩하는 어떤 과정을 강제화시킵니다, 자바는. 이렇게 해도 되나 저렇게 해도 되나 내가 하는 게 맞는 건가 고민할 이유가 없어. 애당초 이렇게 안 하면 에러야 다.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그냥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외우세요. 자바가 그래서 쉬워. 고민의 이유가 1도 없어. 안 하면 에러야. 이거 말고 방법이 없어요, 추상화는. 그러면은 이 부모 클래스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제가 좀 전에 팀장이 만들어준다. 그렇게 비유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웹페이지 만드는 걸로 넘어가면 웹페이지만 자바에서 웹 개발할 때 가장 처음에 만나는 게 자바 서블릿이라는 개념이에요. 자바 서블릿이라는 클래스를 만들면은 저도 직접 코딩하기 좀 귀찮으니까 코드 복사해 블로그 검색을 좀 할게요. 클래스가 어떻게 생기냐면요. 이렇게 생겨요. HTTP 서블릿이라는 클래스를 무조건 상속받게 돼 있어. 근데 이 클래스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야. 우리 자바스크립트 할 때도 내장 클래스들 많았잖아요. 이건 자바 안에 내장되어 있는 클래스예요. 상속을 받아. 근데 얘가 추상 클래스야. 그러면 메서드 재정이 안 하고 못 빼기겠죠. 그럼 두 개의 메서드를 재정해야 돼. 그게 두 get과 두 post야. 그걸 재정이 안 하고 못 빼기는 거지. 코딩 테스트 문제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코딩 테스트 문제를 보면은 클래스를 만드는데 무조건 솔루션이라는 메서드를 만드세요라고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무조건. 무조건 메서드를 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 놓고 답안을 제출하면 이게 실행이 되거든? 메인도 안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딩 테스트 문제들이 다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코딩 테스트 답안 넣는 사이트에 메인이 내장돼 있어. 메인 메서드가.
근데 걔가 실행되면서 사전에 솔루션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도록 코드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클래스가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다른 파일이라고 치고요. 퍼블릭 클래스 뭐 러너 만들고 메인 여기서 이 코드가 코딩 테스트를 채점하는 사이트 안에 내장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솔루션이라는 일부로 만들어야만 이게 호출이 되는 거죠. 그럼 코딩 테스트 답안 만들 때 나는 솔루션이라고 하고 싫은데 뭐 이렇게 만들면 안 돼. 그럼 무조건 다 빵점이야. 걔가 호출 안 하거든. 추상화는 여기 한 수 더 뜨는 거예요. 뭐 퍼블릭 클래스 answer 퍼블릭 보이드 솔루션 자, 문제의 애당초 전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답안 클래스는 엔셔를 상속받아서 구현하세요 라고 그렇게 딱 하나 적혀 있는 거야. 그럼 문제 요구 사항이니까 이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쵸? 그럼 얘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솔루션이라는 메소드를 재정의하지 않는 이상 못 빼기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코딩의 흐름을 강제하는 게 추상화예요. 그래서 자바는 고민의 이유가 1도 없어. 자,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었을 때 이 엔셔라고 하는 클래스는 코딩 사이트 그 답안지에 박혀 있을 거라 그랬지. 마찬가지야. 우리가 웹 개발을 세팅을 하면은 아까 봤었던 대로 HTTP 서블릿이라는 클래스가 내장으로 박혀요. 얘를 상속받으면 주 get이라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해야 돼. 왜냐면 얘가 추상화되어 있는 메서드거든요. 그럼 메인은 안 만들어. 웹으로 들어가면 정작 메인 메서드 안 만들어. 왜냐면 메인이 그 웹 시스템 자바 안에 박혀 있거든. 걔는 무조건 사전에 약속된 두 get을 호출할 거다라고 이미 코딩이 된 상태로 자바 안에 내장돼 있어.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나는 두 get이라고 안 하고 헬로 get이라고 만들겠다. 그러면 사용자 접속이 들어왔을 때 두 get이 없으니까 에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무조건 만들게끔 추상화를 적용해 놓는 거지. 그러니까 자바 프로그래밍은 차원이 고차원이 갈수록 이런 객체 지향의 원리가 다 녹아들어. 그러면 정작 코딩하는 애들은 코딩할 수 있는 방법이 응용의 여지가 없어. 그냥 흐름대로 따라가면 돼. 그래서 저번에 내가 얘기했잖아. 전체적인 큰 그 흐름을 잡아주는 게 지금 우리가 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요 괄호 안에 어떻게 채워 넣는지는 각자 코딩 테스트 공부하라고. 근데 그것도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공부해봐요. 그러면 코딩 테스트 보고 생각 1도 안 날걸? 도대체 내가 정렬을 왜 공부했고 반복문을 왜 그렇게 열심히 돌렸는지 이해가 1도 안 갈 거야. 왜냐? 정렬 SQL 해주고 반복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다 해주거든. 나중 가면은 우리 연습 문제 했던 거 1도 기억 안 날 거야. 근데 그래도 자바 스프링 웹 개발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 그러니까 직무 능력하고 코딩 테스트는 사실 완전히 별개예요. 그래서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코딩 테스트 강사가 이런 말 하고 있어서 참 웃기긴 한데 내 개인적으로는 사람 뽑을 때 코딩 테스트 능력 보는 건 1도 상관없다고 봐. 왜냐면 그거 어차피 문제 그 시험장에다가 면접 대상자들 앉혀놓고 시험 보는 게 아니거든. 문제 이메일로 주는 거거든. 그거 그냥 GPT 돌려버리면 웬만해서는 답 나온단 말이야. 근데 GPT는 좀 멍청하고 코파일럿 돌리면 답 금방 나와요. 나는 그럴 게 아니라 차라리 프로그램 웹사이트 코드 하나를 통째로 주는데 일부러 몇 군데 에러를 내놓는 거야. 그래서 인터넷이 되는 노트북 하나 딱 던져주고 에러 잡으세요. 난 이게 더 시험으로 적절하다고 봐요. 대신에 수단과 방법 검색을 하건 GPT한테 물어본 건 상관없어. 어차피 우리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은 그거 GPT를 통해서 만들었건 어떻게 만들건 1도 신경 안 쓰니까. 난 그게 오히려 맞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 만들기도 더 힘들고 채점 기준도 더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면접 진행하는 애들이 지들 편할 요령. 왜냐면 코딩 사이트는 요즘 채점해주는 사이트도 다 있으니까 돈 조금 주면 해주거든.
그러니까 지들 편하려고 그냥 코딩 테스트하는 이상한 절차를 만들어 놓은 건데 나는 거의 1도 쓸데없다고 봐. 어차피 알고리즘은 지들이 필요하면 공부하게 돼 있어. 안 그러면 야근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쨌건 추상화는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조금 전에 했던 말을 정리하면, 일단 추상 클래스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해야 되는 업무가 나한테 할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했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서블릿이라는 얘기를 한 이유가 지금은 우리가 예제 수준의 코드이기 때문에 이 프로토스라는 클래스조차도 우리가 직접 실습을 해야 되지만 나중에 가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추상 클래스가 미리 완성되어 있는 상태로 제공이 될 거야. 근데 웹페이지를 만들 때 이걸 상속 안 받고는 도저히 못 만들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상속을 받는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제정해야 되는 메서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자바야. 자바스크립트는 처음에 딱 소스 파일 열면은 그냥 완전 백지잖아. 파이썬도 파일 딱 완전 백지잖아. 거기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할 거 다 코딩해야 되거든. 자바는 그런 거 없어. 그냥 상속받을 거 몇 개 딱딱딱 세팅하면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이렇게 쫙 하고 있어. 그래서 자바가 되게 편해요. 자, 이게 추상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실습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게임의 장르를 좀 바꿔봅시다. RPG 같은 걸로 한번 바꿔봅시다. 네, 그러니까 주어진 맵 막 돌아다니면서 몹들 때려잡는 게임들 있죠. 그러면 이제 주인공이 자 지금 20단원으로 넘어간 거예요. 주인공이 해야 되는 동작들, 그러니까 주인공 클래스가 구현해야 되는 기능들을 가정해 볼게요. 자, 주인공을 일단 걸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유닛이라고 하는 클래스로 준비해 보자고요. 일단 걷기가 있어야 되고 달리기도 있어야 되죠. 점프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공격도 해야 되고요. 방어도 해야 되지. 회피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아이템을 획득도 해야지. 아이템 획득하고 그 다음에 NPC랑 대화도 해야 되죠. 자, 이런 거를 이제 클래스, 부모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얘를 상속받는 이제 주인공 클래스를 만든다고 치자고. 그 다음에 뭐 또 주인공이 이런 식으로 이제 클래스를 만드는 작업을 했다고 치자고요. 아까 우리가 있었던 추상화를 이제 접목을 한 거야. 그럼 이제 이런 식의 구현 리스트가 나오면 뭐 기사를 구현하는 개발자, 성직자를 구현하는 개발자, 뭐 이런 식으로 일 나눠서 상속받으면 이거 똑같은 기능 구현하면 되잖아요. 그치? 자, 그럼 이제 게임에 얘네만 있나? 몹들도 구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몹을 구현하는데 얘도 몹 구현하는 애는 다른 팀이야? 아니지, 얘도 우리 팀이잖아. 얘도 업무를 이거를 상속받았다고. 그러면 이거는 괜찮아. 근데 세상에 어떤 몹이 지가 아이템을 줍고 다녀. 그냥 추상 메서드를 그냥 구현해버리면 잉여 기능이 생긴다는 거죠. 세상에 눈들 초롱초롱한 거 봐라.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어떨까? 얘를 이동과 관련된 기능이다. 얘는 전투와 관련된 기능이다. 그리고 얘는 그 밖의 기타 기능이다. 라고 이렇게 구별을 지어놓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기능에 따라서 상속을 이렇게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은 못 구현할 때는 기타 기능 상속 안 받으면 딱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오버라이드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 팀에서 수행해야 되는 업무를 카테고리로 나눠서 이거를 각각 나눠서 상속을 받자는 거야. 근데 아까 클래스 상속에서 했었던 얘기가 있어요. 부모가 둘이 될 순 없어. 난리 나지, 부모가 둘이면. 그치? 클래스는 그래서 다중 상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인터페이스예요. 자, 아까 추상 클래스라는 거는 저거 접목하면은 여러 명이 작업할 때 편하긴 하겠다. 그거까지는 납득하셨어요? 지금은 이해가 아니야. 스토리를 납득을 해야 돼. 도대체 저딴 짓을 왜 해야 되는가? 그걸 납득을 해야 돼. 인터페이스는 그 추상 클래스의 특징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린 거야. 추상 메서드만 정의하고 있는 특수 클래스예요. 자, 인터페이스는요. 만들 때 퍼블릭 클래스가 아니고 인터페이스라고 들어가요. 클래스하고는 얘하고가 좀 달라요. 그리고 얘는 이 안에는 벌써 추상 메서드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모두 추상 메서드구나 라는 게 이미 인터페이스라는 키워드로 전제가 되기 때문에 어브스트랙트 키워드가 아예 안 들어가요. 넣어도 상관은 없어. 이렇게 메서드들만 미리 축축축 넣는 거야. 그러면 인터페이스는 상속받을 때 임플리먼트라는 키워드를 써요. 익스텐즈 부모 클래스. 부모 클래스 안 받아도 되면은 요거 빠져도 돼요. 임플리먼트라는 키워드로 콤마로 구별해서 여러 개를 상속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예시입니다. 유닛이라고 하는 추상 클래스가 있어요. 얘는 각각의 유닛들에 대해서 기본 특성, 멤버 변수 가져가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생성자, 게터, 세터, 투스트링을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게임 안에서 각각의 유닛들이 구현해야 되는 기능들, 그거를 이동이라는 인터페이스, 전투라는 인터페이스, 기본 동작이라는 인터페이스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코드 봅시다. 자, 일단 유닛이라고 만들어요. 자, 요거 이렇게 만들고 생성자 만들고 getter, setter, toString까지 이것도 앞단원 예제랑 똑같아요. 앞단원 예제는 여기에 추상 메서드가 들어갔지. 여기서 그냥 추상 메서드를 빼버린 거야.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 인터페이스니까 이름 앞에 i를 붙였습니다. 안 붙여도 돼, 이거는. 파이트. 공격하다, 방어하다, 회피하다라는 이렇게 기능을 만들어요. move, walk, run, jump라고 하는 기능을 정의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캐릭터들한테 어떤 기능 부여할까라고 회의하면은 구현해야 될 리스트 나올 거 아니야. 그걸 이렇게 인터페이스로 정의하는 거예요. movement, 픽업 아이템, 토크 NPC 이런 식으로 기타 기능을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인공 클래스를 만들어 봅시다. 자, 나는 주인공을 그럼 이제 우리 팀장이 이제 회의 내용 정리하면은 이제 부모 클래스랑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줄 거야. 그러면 나한테 할당된 업무가 주인공이야. 그러면 기본적인 변수를 정의하고 있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요. 그리고 나는 요 세 가지 종류의 기능을 구현해야 되니까 인터페이스를 받아. 그럼 일단 여기서 컨트롤 점 찍어서 생성자부터 추가합시다. 슈퍼로우치라는 건 자동으로 해주네. 여기에 뭐 별다른 거 들어갈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점 찍어.
여기다 커서 올리고 점 찍어야 돼요. 점 찍어. add on implemented method 이거를 호출하면은 상속받고 있는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의 모든 추상 메소드를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다 추가해줘요. 말이 너무 빨랐나? 약간 흥분 상태야. 그러면 메소드가 툭 추가돼요. 이거 안에 구현하면 돼. 이게 자바 프로그래밍이야. 그럼 이제 안에 괄호들 안에 대한 내용만 채워넣으면 되는 거지, 이제. 안에 괄호 안에 내용만 채워넣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추상화와 인터페이스는 상속성, 은닉성, 이런 객체 지향의 기본 특성, 열심히 공부했는데 혼자 꼭 튀는 놈이 있을 거야. 그런 애가 자기 맘대로 못하게 코딩 규약을 강제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저는 이 추상화와 인터페이스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학교 졸업하고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왜냐면 초반에 모바일 게임 폰에서 돌아가는 모바일 게임은 요즘은 그래도 팀전으로 도는데 옛날엔 팀전으로 안 했거든. 그냥 혼자 다 했거든. 그러니까 웹사이트 개발을 본격적으로 대기업 프로젝트를 하기 전까지는 코딩을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더라도 그냥 사용자 사이트 아예 다른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면 모를까 한 프로그램을 여러 명이 만들 기회가 없었어, 거의. 근데 이거를 여러 명이 작업하다 보니까 이래서 하는 거구나라고 그때 가서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왜 해야 되는지만 납득하면은 이 부분이 되게 쉬워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근데 대부분 자바 공부할 때 인터페이스랑 추상화에서 거의 꺾여, 한번. 와닿지가 않아서 그래요. 인터페이스하고 추상화는 자바 이후에 나온 객체 지향 언어에는 다 있는데 자바스크립트에는 없어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가 데이터 타입도 없었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 데이터 타입과 인터페이스, 즉 추상화, 이 개념을 추가해서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타입스크립트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HTML하고 CSS, 자바스크립트까지만 공부하고 자바는 안 할래. 연봉은 조금 적을지언정 공부를 좀 적게 해서 일단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공부하면서 자바를 이제 따로 공부해서 백엔드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이게 사실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일 거야. 라고 하면은 실무 딱 갔을 때 자바스크립트 안 쓸 거예요. 그냥 무조건 죄다 타입스크립트만 쓸 거야. 그래서 어차피 자바는 건드려야 돼. 프론트엔드건 백엔드건. 왜냐면 타입스크립트로 바로 가면은 이런 규칙들이 약간 좀 느슨하게 잡혀 있거든요. 자,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 단은 코드 양은 많은데 실제로 직접 코딩하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연습 문제로 요거 그림 봐서 그래서 보통 이제 코딩 테스트 사이트 가면은 그 코딩 테스트 사이트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자, 지금 제가 문제 낼 때 보면은 메인 클래스가 이렇게 있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를 실행했을 때 실행 안 나게끔 하라고 하는 게 문제의 요지야. 그러면 여기에서 택시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택시 클래스를 만들어야 돼.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스타트라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으니까 택시 안에 스타트라는 메서드 넣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장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코딩 테스트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코드가 에러가 안 나게끔 그냥 메서드 짜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안에 메서드를 어떤 규칙으로 만들어라 라고 요구사항이 따로 제시가 되는 거지. 이거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지만 실제 코딩 테스트는 요 그림이 없고 다 글로 표현되는 거고요. 자, 오전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실습하시고 요거 하시면 되는데 오후에는 바로 수업 진행하기엔 조금 실습 시간이 좀 오전에 부족할 것 같으니까 어제 1시간은 조금 긴 것 같은데 일단 30분 잡을게요. 근데 어제 보니까 조금 늦게 들어오더라. 20분까지 들어오세요, 그래도.